정말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었어요. 제가 한 5년 정도 살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30평 정도의 집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근데 토지 매입 비용은 평당 원으로, 그 다음에 지적 측량비라고 해서 한 원 미만에, 그리고 이제 설계 비용. 설계 비용은 한 평당 10만 원 정도. 그리고 인허가 비용은 제가 좀 넉넉하게 잡아서 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총 10만 원이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들을 이제 쭉 더해보면 총 제가 계산한 비용으로는 안녕하세요. 오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너무 설렙니다. 왜냐면 예진님 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그래서 오늘 궁금한 게 바로 전원주택 짓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나마 나는 나만의 집을 짓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월세 살거나 전세 살거나 아파트 같은 거 매매해서 사거나 이 정도는 하지만 집을 짓는 생각은 정말 감히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아마 예진님 말고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로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과연 어디서 듣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집이 지어지고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예진님이 처음 그 집을 지었을 때 29살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처음 지었던 거죠? 네, 맞아요. 처음 건축이었고 여러 건축 프로젝트에 이제 시작이 됐다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집을 갑자기 왜 지었어?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시니까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남들은 막 금수저냐, 아마 제 영상 앞쪽에서 보시면 그게 아닌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그때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아서 들어간 지 한 6개월 정도 된 새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평생까지는 아니어도 뭐 거의 뭐 몇 년, 10년 이상 거주를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저의 이제 꿈에 그리던 첫 아파트였는데, 그 집 주변에 이제 전원주택 단지가 우연히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남편이 산책 겸 드라이브 한번 가보자 해서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리 뭐 제가 이 업을 하지만 저는 인테리어 분야인 거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냥 구경을 갔어요. 다들 이제 잔디가 푸릇푸릇하게 나니까 나와서 마당에서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그 집에 있는 잔디와 하늘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땅을 알아보고, 그래서 토지 매입을 하고 여러 과정들을 거쳤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거의 인생에서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힘듦이었고, 자금난도 겪었고, 그 다음에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저는 그때 재산이 한 2억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랑 집값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그때는 첫 분양한 아파트도 3억 얼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2억이 채 안 됐죠. 그래서 일단은 3억 얼마짜리 집을 더 많이 붙여서 이제 팔자, 이런 계획으로 저희 시중에는 일단 4억이 있는 걸로 이제 계산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노력을 하면 5억이 되겠지 해서 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이제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한 7, 8년 전이니까 지금하고 시세는 많이 달라요. 근데 예산 2억 초과가 됐죠. 근데 지금 2억하고는 그때 2억하고 정말 달라요. 거의 저의 전 재산 2억이잖아요. 전 재산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어진 이 집의 이름은 설원제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고요. 하얀 집이라는 뜻이에요. 눈과 같이 하얀 집이다, 뭐 근원이 되는 집이다, 뭐 이런 뜻으로 제가 이제 붙여봤고, 이 집은 지하 주차장이 별도로 있고 2층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이고요. 평수는 59평 정도 되고 신고 면적이 59평인 거고, 조금 더 사용 면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사항은 제가 수영장을 이 집에 처음으로 이제 도전을 하게 됐어요. 남들은 수영장? 그거는 진짜 고급 주택에만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시는데, 고급 주택에 들어가는 범위는 아주 넓어야 돼요. 한 20평 정도 돼야 이제 호화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하의 수영장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고, 수영장을 꼭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많은 추억이 생겼고, 뭐 물론 지금 집에도 수영장이 있지만 그 집을 온 가족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이번 집이 더 좋아? 전에 집이 더 좋아? 이렇게 슬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저는 저번 집이 더 기억에 남는다. 그랬더니 나도 그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제가 지은 집이라서 좀 애착이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가족들의 구성원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것도 있고 뭔가 그냥 기운이나 느낌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집도 뭐 좋긴 하지만 지금 집은 이제 저희가 직접 설계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아쉬움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꿈에 그리던 집에 가깝게 가시려면 사실은 짓는 거 추천드린다. 지역은 어디였어요?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지어진 거예요? 네, 여기 원래 산지였어요. 땅이 지목이 있거든요. 뭐 대지도 있고 산도 있고 임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산지 지역이었고 동산처럼 막 거기 이제 농작물들 키우시는 이제 지역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만 딸랑 있는 형태는 아니었고 전원주택 단지였어요. 단지에서 제일 끝에 쪽이었어요. 왜냐면 가격이 제일 쌌거든요. 땅 가격이. 첫 번째로는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토지 매입을 하고 설계 회사를 찾았어요. 집을 짓는 집의 구조에 대한 설계인 거죠. 주차장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런 설계를 이제 한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공사 찾기. 시공사라는 게 아까 그 네. 설계를 바탕으로 그 건물을 실제 구현시키는 건가요? 맞아요. 그런데 설계사에서는 시공사를 소개는 해줘도 밀접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이유는 책임 소지 때문에 본인이 찾아야 돼요. 저는 설계를 해주면 설계사에서 다 연결해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설계랑 시공은 엄연히 다른 분야예요. 시공사는 거의 내가 찾아야 돼요. 정말 배 타고 항해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로 우여곡절 끝에 저는 이제 시공을 해주시는 소장님과 손발이 잘 맞았고 인테리어 이제 저희가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준공이나 이런 것들도 이거는 이제 설계사에서 도와줘요. 준공은 뭐예요? 준공은 이 건물을 짓고 나서 나라에 신고를 하는 작업이에요. 그게 돼야지 이사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토지 매입, 설계사 찾기, 시공사 찾기, 그리고 준공하고 이사. 아, 토지 매입도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땅을 여기요 하면 돈을 내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맞긴 맞는데 뭐가 너무 복잡하게 껴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마음에 들었던 땅에는 옆에 또 묘지가 있대요. 어른들이 묘지가 있는 땅 옆에는 또 안 된대요. 또 그래서 보류. 그리고 두 번째 봤던 땅은 또 가격대가 저희가 처음에 봤던 가격대보다 점점 올리시는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이 밀당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주인과 땅을 팔려는 분들은 그렇게 급한 분이 안 계시나 봐요. 그래서 이게 물건을 막 사고 팔고 쉽게가 안 되고 제가 만약에 평당 200을 보고 갔으면 갑자기 230은 받아야겠는데? 뭐 약간 이런 황당한 일을 시가야 시가? 네, 야, 진짜로. 그래서 밀당을 하다가 안 됐어요. 두 번째 땅이 안 되고 근데 세 번째 땅은 거기는 주인이 자그마치 10명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정말로 10명이 부동산에 와서 도장을 찍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한 분 소유였는데 그분이 채권자가 5명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자식들까지 해가지고 주인이 10명이었고 조금 지분이 있었던 거죠. 지분이 여러 명이 네.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땅을 살 수 있을지도 몰랐고 사게 될지도 몰랐어요. 그럼 다 같이 도장 받는 거야? 되더라고요. 법무사들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어찌어찌 해가지고 10명이 여기 한 번에 쫙 앉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도장을 찍는 행위부터 시작이 되었죠. 아, 그 당시에 2억 6,500. 한 몇 평? 저희 집은 165평. 일단 힘겨운 토지 매입이었는데 이게 힘겹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설계사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예뻐 보이는 데를 2곳 정도 찾아갔어요. 예뻐 보인다는 거 포트폴리오가? 네, 포트폴리오가. 근데 그것도 찾아가기도 되게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가격이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가격이 뭐 평당 얼마 이렇게 써 있으면은 되게 막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전화해가지고 제가 상담을 받고 싶은데 저희 집은 몇 평이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해서 어찌어찌 이제 2곳을 찾아갔어요. 한 곳은 일단 제가 기억에 되게 남아요. 제가 거기서 하지는 않았고 제가 나중에 설계를 했지만 저한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냥 이 집은 평당 얼마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집을 왜 짓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 집을 지어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와, 여기서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거의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안 하게 된 이유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건축 설계라 함은 외부를 다 설계를 하고 내부는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반대더라고요.
이게 순서가 예를 들면 방이 1층에 몇 개 있고 주방이 몇 평일지 이런 걸 다 정한 다음에 외부의 모양을 잡더라고요. 아니 그렇다면 나는 내부를 내가 지을 건데 어떻게 외부만 맡길 수가 있겠느냐. 그게 안 돼요. 이 분리가 안 되고 사실은 그냥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과 싸우며, 왜 싸우냐면 전 처음에 못하겠다고 했어요. 막 울었어요 진짜. 나 못한다고 막 이러면서. 뭐 때문에? 그러니까 내부를 내가 해야 되는데? 아니요, 제 분야가 아닌데 건축 설계까지 하라니까.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랄까요, 저는 2종 면허가 있는데 덤프트럭 운전을 하라는 느낌이었어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너무나 걱정이 되고 뭐 자신도 없고, 내가 한 게 이대로 지어져서 무너지면? 약간 이런 느낌?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몇 날 며칠 싸우다가 했습니다. 근데 되게 짧게 했어요. 큰 틀은 거의 2, 3일 만에 다 잡았고요. 거의 한 달 만에 모든 거를 다 완성을 했어요. 근데 거의 일하고 와서 밤에 한 2, 3시까지 그렇게 한 몇 주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상상했던 아이들과의 어떤 그런 삶도 있었고, 우리 아이들 키도 막 재가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계획을 했고, 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즐겁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때는 어렸으니까 2층에 다 같이 방을 있어야 된다. 그래서 1층에는 방을 아예 없애고 넓은 거실과 주방을 마련을 하고, 아이들이 약간 공놀이나 붕붕까지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걸리적거림이 없는 넓은 구조로 빼고, 2층에는 방 3개를 두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방에는 복층 구조로 또 만들었어요. 아이들 키나 여러 가지 상황, 같이 잠을 자는 그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설계를 했고, 한 2달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방을 네모난 큐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큐브를 일자로도 쌓았다가 위로도 쌓았다가 옆으로도 쌓았다가 하면서 모양을 큐브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개를 쌓은 큐브가 있고 그 옆엔 일렬로 된 방이 3개가 있다. 그럼 그런 모양들 잡아가면서 자연히 그럼 이 큐브의 모양이 잡힐 거잖아요. 네. 그럼 이 큐브의 모양을 잡고 나서 이제 외부의 마감을 페인트로 할지 뭐 타일로 할지 벽돌로 할지를 정해 나가고, 지붕을 삼각지붕, 박공지붕을 할지 일자로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려 나가게 되는 작업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른째는 예진님이 처음에 그런 내부에 뭐 방이 몇 개 있었으면 좋겠어, 뭐가 네. 어디 있었으면 좋겠어를 네. 막 배열을 하면서 외관까지 다 이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네, 맞아요. 내가 이제 집을 짓는다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꼭 하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 과정인 네. 거고, 저는 건축 설계사는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을 수는 없어요. 제 이름으로. 그래서 인허가는 다른 이제 업체한테 이제 의뢰를 드려서 인허가에 대한 과정을 거쳤고요. 그건 이제 설계사에서 진행하시면 다 한 번에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과정이고, 그리고 나서 다 된 줄 알았어요. 이제 설계가 끝났으니까 나 다 됐다. 이제 건물만 지으면 된다 했는데 누구한테 짓지? 우리 집이구나. 너무 소중한 나의 집이니까 처음에는 엄청 큰 회사에 의뢰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무너질까 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건축 시공을 하진 않았으니까 그때는 여러 시공사에 의뢰를 드렸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장벽이 생긴 거죠. 개인 주택일 경우에는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위해서 움직이는 게 그 업체는 쉽지 않은 일인가 봐요. 저는 엄청 큰 나의 집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엄청 집 하나인 거고, 사실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준다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하나를 하기 위한 어떤, 결론적으로는 작은 집을 하나 지어도 모든 일이 너무나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 견적도 잘 안 내줘요. 근데 견적을 한 3군데 의뢰했는데 한 군데는 아예 안 내주셨고, 한 군데도 대충 주시고, 여기서 나중에 뭐 많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뭐 어떡하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진짜 몇 천만 원이 소중한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을 이렇게 어떻게 통해서 좋은 소장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심지어 예진님도 당시에 집 하나 짓는다고 이렇게 안 해주나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디서 좀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 3곳에서 5곳 정도는 견적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잘 알아보시고 하시고, 만약에 이 과정이 너무 힘들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찾아야 되고 힘들다, 저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드립니다. 예진님 집 짓는 것도 해요? 설계부터 저희 시공까지 다 하고 있어요. 왜 제가 하게 됐냐면요, 네. 이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막연하잖아요. 네. 도대체 그럼 내가 설계부터, 그러면 설계사 찾아, 시공사 찾아, 인테리어 찾아, 뭐 준공받아, 이게 너무 험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면은, 저희 고객들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왜 집을 짓고 싶으신지에 대한 상의부터 끝까지. 아, 예진님이 이거 다 하는구나. 네. 또 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얘기 듣다가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싶으면 저 예진님한테 나중에 예진아 나 집 짓고 싶은데 너한테 의뢰할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이 시스템을 한 이유는요. 이렇게 해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움을 느꼈어요, 제가. 아 그럼 이거 영업도 되겠다. 예진님 좀 더 열심히 해. 이제 토목공사부터 진행이 됩니다. 토목공사. 근데 토목공사가 필요 없는 대지도 있어요. 저희는 토목공사가 필요한 이제 상황이었고 공벽이나 이제 대지 정리가 필요했고 토목공사부터 이제 정말 건물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마지막 한두 달 전에 인테리어를 직접 하고 그리고 나서 준공 받고 이제 이사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시공할 때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단은 가장 황당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 여러 가지 비용들 중에 기부금을 내래요. 그냥 마을에. 그냥 내래요. 그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너무 그 당시에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몇백만 원을 그냥 이 모르는 사람한테 왜 줘야 하지? 지금 아마 이거 하시는 분들 진짜 화가 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책정도 돼 있지 않아요. 차라리 이게 뭔가 나라에서 나오는 세금처럼 이 정도 평수에 뭐 어느 정도 내야 돼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 화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조금 너무 황당했어요. 마음 닿는 데까지 내세요 이 정도예요? 그건 아니고 그냥 그 마을의 뭐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냥 요구하세요. 아, 그러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네. 너 마음 닿는 만큼 아니요? 내. 그냥 본인들이 정해서 제시해 주세요. 얼마 내 이렇게? 네, 약간 시골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조금 당황했고 그래서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쓰시냐 그래 마을 기부금이면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데 쓰시냐 저희 마을의 경우에 다행히 그랬어요. 다행히 마을 청소도 하고 유지관리비로. 네, 유지관리비로 뭐 조명도 갈고 뭔가 관리 비용으로 네. 썼는데 그런 걸 처음에 몰랐거든요. 아 그냥 내라고 하니까 도대체 나는 왜 내야 하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관리 비용으로 쓰셨어요. 근데 이제 아닌 지역도 되게 많아서 이게 논쟁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있는 거를 조금 감수는 하셔야 되실 수도 있어요. 저희 옆집에서는 공사를 하는데 민원이 당연히 이제 많죠. 근데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공기를 오염시킨다 너희들이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라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하잖아. 네, 그래서 저희가 그날 레미콘 차가 들어와서 레미콘을 붓는 날이었거든요. 네. 앞에 차를 대시고 안 빼주셔가지고 그 레미콘이 다 굳어버려가지고 못 붓고 몇백만 원어치 레미콘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거는 시공사도 뭐 여러분들도 다 도와주시지만 본인도 직접 나서서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또 들어보면 뭐 마을에 원래 살던 분들이니까 네. 그분들 입장에선 또 불편한 것도 맞으니까 또 서로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또 방법이겠네요. 좋게 하시면 좋은데 저희는 조금 힘들게 하셨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토지 매입한 그 토지에 농작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농작물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우리 땅에 했어도 마음대로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계절이 끝나고 추수할 때까지 저희는 기다렸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모르면 너무 당황하겠다. 너무 당황했어요. 저는 땅 사자마자 빨리 짓고 싶었거든요. 네. 내 땅인데 다 치우라고 해라. 네.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심은 농작물 또한 재산이라고 여겨서 그 사람의 재산 추수가 다 될 때까지는 이제 법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다. 물론 협의가 잘 돼서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는 조금 그렇게 말하기도 껄끄럽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쯤 됐을 때 돈 많이 나갔죠 이미. 하루에 이제 통장에 이제 예산이 있잖아요. 진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훅훅 빠져요. 진짜 와 이러고 어떡하지? 아 진짜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제가 5번 정도 이혼할 뻔했다 했잖아요. 오빠 5억이면 된다며. 지금 어떡할 거야. 진짜 막 마지막에는 정말 어떡하지? 잠 못 잤어요. 진짜 잠 못 자고 아마 많은 집 지으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제가 너무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공 안에 뭐 건물을 짓는 비용이 있겠지만 인입이라고 해서 인입 비용이 따로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인입이라 함은 우리 땅에 건물은 이제 예쁘게 이제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우리 땅에 있질 않아요. 원래 없죠. 그러면 이게 이제 메인 도로나 뭐 어디선가 가지고 오는 비용 그걸 이제 보통 인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세요. 왜 또 간과하냐면 이거를 책정하기가 어려워서 건축 도와주는 시공사에서는 책정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안 하냐? 알 수가 없으니까. 왜 알 수가 없냐? 이거는 저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엄청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민원들 때문에 원래 가까이 있는데
저 밑에 걸 이용해야 할 수도 있어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보통 인입비를 따로 견적에 넣어주시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그냥 나오는 대로 뭐 여기에 이윤을 많이 넣진 않으세요. 거의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집 같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도는 300만 원 정도 인입비가 들었고요. 가스는 2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스를 하면서 마을 기부금을 거기다 또 냈죠. 왜냐면은 가스를 예전에 어떤 분이 돈을 되게 많이 들이셔서 이제 가지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그냥 내야 된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이런 변수가 되게 많구나. 가스 관을 끌고 오는 작업이 저 도로에서부터 힘들대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해주신 이제 마을 회장님 그분한테 또 이제 비용을 또 냈고, 그리고 수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쓰는 관은 되게 수압이 약한 관이었어요. 그래서 수압이 이제 센 관을 쓰려면 또 저 밑에서 끌어와야 된대요. 그걸 막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인입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래서 인입비라는 게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시공을 완성한 거야. 시공 완성한 게 이제 건물 형태가 다 나온 건가? 그쵸?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앞선 작업들이 대충 어느 정도 비용 들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일단은 토지 매입비는 2억 6,500이 들었습니다. 165평. 그리고 설계 비용은 저희는 안 들었고 제가 했으니까. 근데 한 어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보면? 설계 비용은 한 60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설계 비용은 사실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럴 것 같아, 사실 평당 뭐 10만 원 내주시는 데도 있고요. 그럼 600만 원인 거잖아요. 평당 50만 원 내주시는 데도 있고요. 작가분들은 평당 1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데도 있어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히 얼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과 잘 맞는 그냥 설계사를 선택하시면 돼요. 사실 싸게 할 수도 있고 아주 비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인허가비가 한 700만 원 정도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비가 다 해서 한 5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실제 집을 짓는 거니까 자재비 이런 거 뭐 인건비 네. 하니까 진짜 많이 들겠네요. 그래서 5억에 땅값 2억 6,500, 거의 그러면 7억 이상. 8억까지는 안 들었던 것 같고 이제 7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집 짓는 거 3억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계산상은 됐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몰랐던 거, 간과했던 거는 각종 세금 아예 몰랐어요. 우리 자동차 사면 취등록세 내시잖아요. 근데 보통 차값 볼 때 취등록세 생각하시나요? 그냥 차값만 막 본 다음에 나중에 취등록세도 있네? 와 이거 어떡하지? 약간 맞아요. 이렇게 되는 네. 거랑 똑같은데 차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땅을 취득할 때도 취등록세가 있고요. 집을 할 때도 등기 보존 비용이 있고요.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 집을 다 지었다. 나 끝났어 이제. 와 완벽해. 생각했는데 뭐가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뭐지? 이게 은근히 모이니까 그게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도 못 하고 소파도 못 사고 그렇게 몇 달을 이제 지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어졌네? 네. 좀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나요? 그 집에 처음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저랑 들어가는 느낌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었어요. 제가 한 5년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지만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개 속에서 일어난 느낌, 그리고 뭐 저녁에 석양을 보면서 뭐 아이들과 이렇게 마당에서 놀았던 기억,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닭도 키웠거든요. 그리고 뭐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했던 뭐 기억들, 수영장에서 이제 주말에면 아이들하고 같이 거기서 뭐 밥도 먹고 라면도 끓여 먹으면서 막 했던 이제 즐거운 기억들이 저한테 진짜 큰 자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용기가 막 뿜뿜했어요. 왜냐면 나 이제 못할 게 없어. 집도 지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나 군대도 갔다 왔어. 뭐 못할 거 없어. 약간 이 느낌이에요. 여자들은 막 나 애기도 낳았어. 막 이런 거잖아요. 거의 그거랑 흡사했어요, 저한테는. 내가 집도 지었다. 이렇게 큰 집을? 이렇게 큰 집, 마당, 수영장도? 나 이제 내 인생에 뭐 두려운 게 없다. 이런 자신감과 함께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단은 평수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이제 토지 구입 비용 다양하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30평 정도의 집, 그리고 토지는 한 70평에서 100평 정도 사이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토지 매입,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비, 세 번째 건축비, 네 번째 인테리어, 그리고 인입비용, 그리고 여섯 번째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집을 짓고 나서 조경을 한다던가 대문을 한다던가 마당을 꾸민다던가 아니면 펜스를 친다던가 이런 부대시설에 대한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각종 세금이 있습니다. 이제 토지 매입
비용은 평당 100만 원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70평을 샀다고 가정하면 7천만 원. 그 이외에 땅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측량비라고 해서 땅을 또 측량을 해야 돼요. 100만 원 미만의 이제 측량비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비용. 설계 비용은 너무나 다르지만 최근의 시세로 말씀을 드리면 한 평당 50만 원 정도 생각해서 30평이면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인허가 비용은 제가 좀 넉넉하게 잡아서 7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총 2,300만 원이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비는 건축을 목조로 할지 철근 콘크리트로 할지 뭐 어떻게 하실지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 그냥 요즘 평당가로 말씀을 드리면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평당. 그랬을 때 1,000만 원으로 그냥 계산을 하면 3억 정도가 드는 게 이제 건축비겠죠.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는 뭐 사실 너무 천차만별이지만 평당 200에서 300 정도로 계산을 할게요. 그랬을 때 9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사실 500에서 600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보편적인 걸로 한 3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9천만 원 정도고, 그리고 인입 비용은 가스, 수도, 통신 정도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이라고 해서 담장, 대문, 조경, 뭐 기타들이 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로 잡고, 그리고 각종 세금들을 이제 쭉 더해보면 총 제가 계산한 비용으로는 5억 1,760만 원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말 상황과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고려를 해봐야 할 이야기들을 전달을 드리고요. 거의 최소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요즘에 건축비가 한 2, 3년 전에 알아보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건축비가 요즘 뉴스에서도 50%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코로나, 전쟁, 인건비의 상승으로 법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 한 30% 인상됐다라고 하시는데 실제 체감은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5억 1,760, 30평 기준으로 이거는 거의 최소 금액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 중에는 6억, 7억 뭐 이렇게 더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기준이 뭐 명확하진 않고 제가 개인적인 이런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개인의 어떤 상황과 또 여건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에 그리던 집 짓기,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공부하시고 행동으로 나서신다면 누구나 내가 원하는 꿈에 그리던 집을 지으실 수 있고 한 발 가까이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집 짓기로 너무너무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 이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